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참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삶을 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갑자기 밥 먹다가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좋은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좋은 일 있어. 왜? 뭔데? 했더니 불안해. 에? 네. 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뭔가를 바꿀 때가 주는 시그널이 나한테 온 거래요. 뭐 이 불안감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색다른 불안감들이 계속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불안감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철학자 키에르 케르코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불안감을 아예 자유의 가능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어떤 징조가 올 때 불안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지혜로 덤볐을 때 해결이 안 된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 불안감은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하는 저는 텃밭이자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나한테 경고 메시지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이전과 다른 삶을 그 사람한테 준비하도록 경고를 주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전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네. 친절한 안내문이군요. 친절한 안내문. 네.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너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도 좀 다시 해야 되고 뭔가 네가 갖고 있는 전문성만 갖고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으니 새로운 무장을 해서 난국을 돌파한다. 그러니까 불안감은 나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각성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일도 잘하시고 성과도 좋은 편이지만 옆에서 보면 참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삶을 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밥 먹다가 김 교수, 그 기분이 좀 좋아 보이셔서 김 교수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좋은 일 있어. 왜? 뭔데? 했더니 불안해. 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뭔가를 바꿀 때가 주는 시그널이 나한테 온 거래요. 맞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네. 하면 그 기분 나쁜데 네. 내 안에서 셀프로 지금 이게 와서 가지고 불안하네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네. 재밌게 그 말을 바꾸시는 걸 봤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진짜. 네. 네. 예전에 저한테 밥 먹다가 한번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평범한 삶이란 건 없다. 네. 하지만 변화 없는 삶이라는 건 있다. 네. 근데 그 변화 없는 삶이 우리를 하여금 무언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근데 그 변화가 큰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짓이 없다. 맞아요. 뭐 작은 변화를 작은 계속 변화, 끊임없이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네. 거. 그게 진짜 그 중요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얘기랑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의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빈도를 늘릴 빈도를 생각을 해라. 늘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들은 다 이게 앞뒤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식 채널 동영상에 잠깐 그 제목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경험은 글을 잘 쓰는 모든 일의 안주인이다.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네. 그래서 제목이 경험은 안주인이다만 딱 써 있어요. 가운데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명작을 쓴 사람들을 보면 일단 삶이 파란만장해요. 맞아. 그래서 키케로가 이런 명언을 남기는 게 나와요. 세상이 타락했다. 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잡것들을 지시체는 하나씩 보여줘요. 그리고 허먼 멜빌 소설 백경 쓴 사람. 그 사람 포경선 선원이었거든요. 프란츠 카프카 우체국 직원이거든요. 낮에 중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잡것들을 사례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바뀝니다.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려. 그러니까 잡것들이 싹 지워지고 뭘로 바뀌어요? 작가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작을 쓰려면 잡것이 돼야 된다. 그런 잡다한 체험, 작은 경험들의 체험. 그 잡고 지금 잡다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글감이 되는 거고 살아가면서 이제 불안감과 더불어서 절망적인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잖아요. 누구나 다 절망 속에 또 이렇게 희망을 싹 틔우기도 하지만 제가 우연히 글을 보게 됐어요. 잭 길버트라는 사람이 고집스러운 기쁨 이런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기쁨. 제가 계속 오늘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게 돼요. 원래 저 잘 안 그러는데 죄송해요. 이게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을 때 희망의 종류를 바꾸는 용기가 고집스러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말고 너가 여기가 절망이라 여기만 그냥 머리 이렇게 바꾸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포기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기쁨을 한번 찾아보면 희망의 종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 믿으세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그런 게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돼요. 옆에도 아 문이 그렇구나. 그렇네. 있거든요. 옆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53년 동안 전 이걸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극심한 불안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의 종류 이런 걸 조금만 바꿔놓으면 이 세상은 저거 보기에 절망의 터전보다는 희망의 텃밭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불안감,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발상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